1장 50년 원수, 어둠 속에서 만나다. 어둠 속 시장 창고. 누군가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로질렀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회계장부, 지출 내역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이며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또 다른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또 들어온 거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와서는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철사였습니다. 상자가 쿵 하고 넘어지자 불빛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요? 숨어있던 사람도 손전등을 켜고 서로를 비췄습니다. 72세 박옥희, 74세 한도규.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여러 명이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불빛 봤어. 누가 뒤지고 있나 봐. 잡아. 오키와 도규의 눈이 마주치자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걸. 도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가세요. 하지만 위험해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요. 두 사람이 창고 뒤쪽으로 뛰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도규가 먼저 녹슬어서 삐걱거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도규가 오키를 창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오키가 넘어갔고 도규도 따라 넘어갔습니다. 뒷골목 어둠 속 두 사람은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쫓아. 골목 모퉁이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폐지 더미 뒤로 숨어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어? 이쪽 봤어? 저쪽 같은데? 남자들이 골목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멀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키는 벽에 등을 기대며 다리가 풀렸고 도규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오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창고에 있었어요? 도규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류 찾으러요. 당신은? 저도요. 무슨 서류요? 회계장부와 지출 내역서요. 도규가 오키를 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눈빛은 보였습니다. 나도 같은 걸 찾으러 갔어. 오키는 도규를 봤습니다. 50년 원수, 3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싸움이 뭔가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묵이 흐르고 도규가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합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주차장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홍보비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요. 확성기, 현수막, 전단 등 매달 수백만 원씩. 서부도 마찬가지요.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적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 오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소. 누군가 이 싸움으로 돈을 벌고 있어. 임원들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가 물었습니다. 혼자 조사하려 했어요? 예, 임원들이 연루되었다면 아들도 의심스러워서요. 내 아들도 마찬가지요. 몰라도 된다고 알아서 한다고 해요. 오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시장 다 망해요. 상인들 다 파산하고. 알고 있어.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도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요? 조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혼자는 한계가 있어서요. 오키는 도규를 받습니다. 50년 원수와 손잡는다. 윤 씨와 한 씨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는 걸.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도 상인들한테도. 윤 씨와 한 씨가 손잡았다는 게 알려지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겠지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도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유언, 한 씨를 지켜라. 윤 씨와는 절대 손잡지 마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장이 정말 망한다는 걸.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증거로만 말합시다. 감정은 금지요. 우리는 시장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고는 못 쓰겠소. 저들이 감시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락하죠? 알뜰폰을 사시오. 선불폰. 추적 안 되는 거예요. 아, 편의점에서 파는 거요? 예. 내일 각자 구입하고 문자로 연락합시다. 어떻게 번호를 알려드리죠? 도규가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시장 입구 꽃집 앞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번호 적은 쪽지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규가 골목 입구를 살피자 조용했습니다. 이제 먼저 가세요. 당신은요? 10분 뒤에 가겠습니다. 함께 나가면 들킬 수 있어서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먼지를 털며 일어섰습니다. 아까 창문으로 밀어주신 거 고마웠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입니다. 오키는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규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 원수와 손을 잡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3개월 전, 50년 역사를 가지고 상인수만 150명이 넘어가는 서울 북부 재래시장.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동쪽은 윤씨 가문, 서쪽은 한씨 가문. 동과 서는 50년째 원수였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고 명절 인사도 장례 조문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50년 전 뭔가 있었다는 소문만 있었습니다. 땅 문제, 사업 배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윤 씨와 한 씨는 절대 손잡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서울시가 200억을 쏟아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차장, 카페거리, 화장실, 엘리베이터, 모든 게 바뀌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동부와 서부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죽어갔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상인은 파산했지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중앙광장에는 피켓이 가득했습니다. 동부 30명, 서부 40명,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주차장은 동쪽에, 서쪽 주차장이 정답이다. 동부상인회 회장 윤재석이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한신혜가 거짓 자료로 시청을 속인다고,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외쳤습니다. 서부상인회 회장 한민수도 맞받았습니다. 윤신혜야말로 조작된 서명으로 사기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중앙 통로가 막혔고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그 소란 한복판 박옥희가 서 있었습니다. 72세, 흰머리에 작은 키. 하지만 그녀는 윤씨 가문의 실세였습니다. 30년 과부로 혼자 아들을 키우고 가문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피켓 든 사람들을 보고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도규가 서 있었습니다. 74세, 회색 머리에 키 큰 노인, 한씨 가문의 어른이었습니다.
형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 그가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피켓 든 사람들을 보고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돌아섰습니다.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밤이 되면 혼자서 몰래 둘은 다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습니다. 시장 창고에서. 다음 날 아침 9시 시장 입구 꽃집 앞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박오키가 꽃을 보는 척하며 손에 작은 쪽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도규가 자연스럽게 걸어와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오키의 손이 도규의 손을 스쳤습니다. 쪽지가 건네졌습니다. 1초, 아니 0.5초 만에. 두 사람은 계속 걸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규는 골목에 들어가서야 쪽지를 폈습니다. 새로운 핸드폰 번호입니다. 오후 3시 도규가 새 알뜰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핸드폰 번호입니다. 밤 10시 오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증거를 찾읍시다. 오키가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50년 원수의 비밀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위험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서로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될 거라는 걸. 2장. 위험한 동맹, 설레는 순간들. 다음 날 오전 10시, 시장은 또 전쟁터였습니다. 피켓, 확성기,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장은 동쪽에, 서쪽 주차장이 정답이다. 윤재석과 한민수가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시장 중앙 통로가 막혔고 장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 한복판, 박오키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동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회계장부를 펼치고는 빠르고 조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자 이상하게도 같은 업체 이름이 반복되고 같은 금액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영수증 뒤에 재석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인이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는 재빨리 장부를 덮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시끄러워서 잠깐 피했다. 네,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나가자 오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들의 서명,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재석이도 비리를 알고 있는 건가? 같은 시각, 반대편 한도규도 서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책상에서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록, 예산안, 표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출석자 20명인데 표는 25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표결 결과 하단에 민수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민수가 본 문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오자 도규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답답해서 나왔다.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규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도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설마 민수까지. 오후 3시 알뜰폰이 울렸습니다. 오키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소. 오늘 밤 10시.
시장 창고 뒤편 골목. 오키가 답장했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가겠습니다. 밤 10시,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오키가 먼저 도착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했지만 긴장됐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쫓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규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 구석으로 가서 벽 사이에 섰습니다. 오키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홍보비 지출이에요. 같은 업체에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재석이 서명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시오. 회의록이요. 출석자 20명인데 표는 25표.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민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봤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리를 아들들이 알고 있다. 아니, 어쩌면 함께하고 있다.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회장인데 이런 걸 모를 리 없죠. 재석이도 민수 씨도. 임원들이랑 한통 속일 가능성이 높소. 오키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자식이 비리에 연루됐다니. 30년 혼자 키운 아들이. 도규도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당부하며 한씨를 지키라고 했는데 민수가 이럴 줄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총회에서 우리 자식들까지 폭로해야 합니다. 오키는 도규를 봤습니다. 자식을 고발하는 겁니까? 시장과 200명의 상인이 먼저입니다. 우리 자식 둘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여 상인이 더 중요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힘들 겁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 하면 시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평생 범죄자로 살 겁니다. 오키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씨도 고발하실 겁니까? 해야죠. 비리는 비리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도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200명을 저버리고 아들을 선택한다면 더 후회할 것 같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저도 하겠어요. 고맙소. 뭐가요? 함께 해줘서. 혼자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두 사람은 화면을 계속 보며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가끔 어깨가 스쳤지만 둘 다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결정을 한 뒤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것. 그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시장 쪽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러다 시장 다 망한다고. 서울시 담당자가 내일 온대. 이 꼴로 보여줄 거야? 합의 안 되면 사업 취소래. 취소.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오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이요? 서울시 결단일이 3주 뒤래요.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사업 전면 취소한답니다. 도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주요? 예,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시청 담당자가 최종 통보했대요. 그럼 증거를 다 모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일단 총회부터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도규가 오키를 봤습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한데요? 임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엮이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총회 신청하고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상인 전체 소집, 공고, 안건 제출. 그 일주일 동안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총회 끝나고도 일주일은 더 있어요. 새 합의안 만들고 서울시 제출할 시간이요. 도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요. 총회까지 일주일, 서울시 제출까지 또 일주일. 그 사이에 모든 걸 끝내야 하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폭로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 오키는 도규를 똑바로 봤습니다. 되어 있어요. 당신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뛰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키는 도규를 봤습니다. 믿어주고 함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 대표한테 총회 신청할게요. 나도 함께 가겠소. 둘이서 함께 신청합시다. 일주일 뒤로 잡으면 될까요? 예, 그때까지는 우리 자식들 것까지 증거를 완성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도규가 오키의 눈을 봤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자식들을 진짜로 살리는 길입니다. 이대로 두면 평생 범죄자로 살 겁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매일 만나야겠어요. 증거를 더 찾아야 하고. 예,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싸워야 합니다. 도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장례식 때 봤어요. 오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말은 못하고 묵념만 하고 갔습니다. 고마웠어요. 50년 원수인데도 왔으니까.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요? 50년 원수랑 이렇게 서서 자식들을 고발하려는 건? 도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그리고요? 옳은 일입니다. 오키도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서로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우리 둘이 함께니까. 오키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오키는 골목을 빠져나가려다가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휘청했습니다. 도규의 손이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오키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도규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도규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지만 어둠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오키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규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팔을 잡았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부터 민수와 싸워야 합니다. 아들을 고발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오키와 한도규는 함께 시장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대표는 70대 노인으로 중립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오키가 말했습니다. 대표가 놀랐습니다. 총회요? 무슨 안건으로? 도규가 대답했습니다. 동서부 합의안 재검토입니다. 그리고 비리 의혹 조사. 비리요? 오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예,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원들뿐만 아니라 회장들까지. 대표는 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들이요? 설마 재석 씨랑 민수 씨를? 예, 맞습니다. 대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50년 원수가 함께 앉아서 자식들을 고발하려 한다니. 확실하십니까? 도규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대표는 심각한 얼굴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뒤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너무 급한데. 서울시 결단일이 3주 뒤입니다. 일주일 뒤 총회 열고 일주일 안에 새 합의안 만들고 마지막 일주일에 서울시 승인받아야 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오후 2시 시장 중앙홀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 자식을 고발하는 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오키와 도규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임시총회.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도규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안에 모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 것까지. 오키가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매일 만나 함께 싸운다. 오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1시에 공원에서 뵐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짧은 시간 안에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총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싸워야 합니다. 힘들고 위험하겠지만 함께니까 괜찮습니다. 오키는 거울을 봤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내일부터 매일 글을 봅니다. 72세가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슬프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규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그녀를 봅니다. 74세가 뭘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과 싸워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증거를 찾는 시간이자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 시장을 구하는 싸움이자 자식들과 맞서는 전쟁.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여정. 시작됐습니다. 3장. 위험한 밤, 촛불 아래 두 사람. 다음 날 오전 11시. 오전 11시. 공원 벤치 약속 장소에 오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노트와 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원수와 함께 일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규가 빠른 걸음으로 정시에 왔습니다. 긴장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셨군요. 오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동료였습니다. 도규가 목을 가다듬고는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예, 무엇부터 할까요? 나눠서 하는 게 좋겠소. 나는 서부, 당신은 동부. 알겠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날까요? 찾은 거 공유하게. 도규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들키면 큰일이라 밤에 만나는 건 위험했지만 필요했습니다. 좋습니다. 밤 10시. 동부 건물 뒤편.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헤어지려는데 오키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도규가 그녀를 보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도요. 낮 시간 두 사람은 각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긴장하며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서류, 영수증, 장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밤 10시 동부 건물 뒤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없고 창고들만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키가 먼저 와서 어두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려서 무서웠지만 기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자 오키는 긴장하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도규가 보이자 안도했습니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도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창고 사이 좁은 공간에 서자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오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세금 계산서예요. 금액이 안 맞아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도규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도 찾았어. 계약서 사본. 업체 이름이 가짜요. 두 사람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자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닿으며 따뜻했습니다. 도규의 어깨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오키는 순간 숨이 멎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규도 그녀의 머리에서 샴푸 향을 맡았습니다. 달콤한 냄새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해서 동시에 조금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충분한 것 같소. 도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핵심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오키도 떨렸습니다. 통장 내역이요. 그게 있으면 그때 건물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전해. CCTV는요? 이 뒤편은 없어.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얼어붙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부 부회장 최 씨와 다른 임원 둘의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절대 비밀이야. 윤 씨 쪽에서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공포가 보였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됩니다. 손이 떨리며 숨소리가 커질 것 같았습니다. 도규가 따뜻하고 단단한 오키의 손목을 잡아 더 깊숙이 창고 뒤로 끌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고 담벼락에 막혀있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사이를 훑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불빛이 이쪽으로 향하자 가슴이 얼었습니다. 도규가 담벼락을 보자 2미터는 되어 보이는 높이였습니다. 옆에 큰 쓰레기통이 있었고 나무 팔레트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거요. 도규가 팔레트를 담벼락 밑으로 끌었습니다. 쓰레기통을 그 위에 밀었습니다. 손에 힘을 줬지만 무거웠습니다. 74세의 팔이 떨렸습니다. 올라가시오. 당신 먼저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요. 내가 밀어드려야 해요. 도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오키는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갔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72세의 몸으로 힘들었습니다. 팔레트 위로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담벼락은 여전히 높아 손은 닿았지만 다리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규가 뛰어올라 쓰레기통 위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손을 깍지 꼈습니다. 내 손 밟으시오. 안 돼요. 다치잖아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빨리. 도규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키는 도규의 손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발이 그의 손을 누르자 무게가 실리고 도규가 움찔했습니다. 아팠지만 참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담벼락 위에 오키의 발이 닿았습니다. 한쪽 발을 올렸지만 몸을 끌어올릴 힘이 없었습니다. 72세의 팔이 떨렸습니다. 힘이 안 돼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도규가 아래서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발을 밀어 올렸습니다. 오키가 간신히 담벼락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오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도규는 쓰레기통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손을 뻗어 담벼락 끝을 잡고 다리를 걸쳐 매달렸지만 74세의 팔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지고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오키가 담벼락 위에서 그의 손과 담에 걸쳐진 발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72세 할머니의 힘은 약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도규가 발에 힘을 주며 올라왔습니다. 오키가 계속 당겼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졌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오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신히 올라와서는 두 사람 모두 담벼락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담 넘어간다. 두 사람은 반대편으로 조심스레 뛰어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높았고 무릎에 충격이 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만 오키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도규도 이를 악물고는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끌며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고 72세, 74세는 더 이상 절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고 서로를 잡고 뛰었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또 다른 골목으로 시장 외곽의 폐점포 건물들을 지나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숨이 가빴습니다. 오키가 비틀거리자 도규가 붙잡고는 다시 뛰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못 뛰는 상황이 오자 멈췄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리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도규가 오래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곳이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침묵, 두 사람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빠졌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까 담 넘을 때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요. 도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손은 괜찮으세요? 담벼락 잡을 때 손을 다친 것 같던데. 오키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도규가 손을 봤습니다. 어둠 속이지만 손바닥에 피가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친 벽돌에 긁혀 뜨거웠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피나잖아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서 손수건과 물티슈, 반창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꺼냈습니다.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손 주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도규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키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 불빛이 흔들렸지만 상처를 비췄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넓게 긁혀 피가 계속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키는 물티슈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도규가 움찔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파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키는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피를 닦아냈습니다. 저 때문에 다쳤습니다. 제 발을 밟고 올라가느라.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반창고로 고정했습니다. 다 됐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규는 자기 손을 봤습니다. 하얀 손수건, 조심스럽게 감긴 붕대,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저 때문에 다치셨잖아요. 오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요. 내가 알아서 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도규가 핸드폰 불빛 아래 오키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괜찮습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았어요. 당신이 있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게, 빠르게. 당신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오키는 도규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 핸드폰 불빛만이 둘을 비췄습니다. 가까웠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오키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세인데 이럴 나이가 아닌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도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74세인데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길고 따뜻한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느껴지며 따뜻했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다리로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예, 늦었습니다. 도규도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당신도요. 손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오키는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도규가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도규도 붕대 감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키는 웃으며 돌아서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일이었는데, 위험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도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가 감아준 붕대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풀지 않고 그냥 두고는 계속 만지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손 괜찮으세요? 미소 지으며 도규가 답장했습니다. 괜찮소. 당신 덕분에. 오키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웃으세요? 응, 아니야. 하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도규도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 민수가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날까요? 계획 세워야죠. 도규가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그럽시다. 같은 시간 안전한 곳 찾았소. 패점포 건물 3층. 아무도 안 와요. 창문도 있고 탈출구도 있소.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증거와 계획 때문에 또 만납니다.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서로를 보고 싶어서라는 걸, 가슴이 뛰어서라는 걸. 오키는 거울을 봤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72세가 무슨 옷을 고민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무서운 일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도규는 옷장을 열어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74세가 뭘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로만 말하자고 했습니다. 감정은 금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4장. 일주일의 증거 수집, 위기와 설렘. 2일차. 총회까지 D-6일. 어젯밤 담벼락을 넘고 상처를 치료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옥희와 한도규는 증거를 계속 모아야 했습니다. 타임라인이 빡빡했습니다. 서울시 결단일까지 21일, 임시총회까지 6일, 총회 후 합의안 작성에 7일, 서울시 제출 및 승인에 7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처럼 위험한 상황은 반복될 수 없었습니다. 밤에 만나면 들킬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도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낮에 만납시다. 오전 11시. 며느리 출근하고 나면. 오키가 답장했습니다. 어디서요? 시장 건너편 공원. 사람 없는 벤치. 알겠습니다. 둘째 날. 총회까지 D-6일 오전 11시. 공원은 한적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산책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키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목록과 임원 명단이었습니다. 도규가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낮에 보니 다르군요. 뭐가요? 당신이요. 밝아 보여요. 오키는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 계획을 짰습니다. 임시총회 날짜, 서울시 감사팀 연락, 변호사 상담 순서를 정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도규가 물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저기 국밥집이 있어요. 시장 사람들이 안 가는 곳입니다. 두 사람은 국밥집으로 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밝은 데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맛있네요. 혼자 자주 오는 곳이에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도규가 오키를 봤습니다. 그렇네요. 밥을 다 먹고 나와 헤어지려는데 오키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까요? 오셔야지요. 준비할 게 많아요. 오늘과 같은 시간이요? 예, 11시. 셋째 날. 총회까지 D-5일 오전 11시. 다시 공원 벤치였습니다. 오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규가 커피 2잔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커피를 좀 사왔습니다. 고마워요. 커피를 마시며 어제 찾은 증거들을 봤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절반은 모았소. 예,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핵심 증거가 필요해요. 통장 내역이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1시간이 지나자 도규가 또 물었습니다. 식사 같이 하실래요? 어제 그 국밥집이요? 예, 오늘은 한적할 거예요.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어제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지요? 이 집 20년 단골입니다. 혼자 자주 오셨어요? 예, 가족들이랑은 안 왔습니다. 오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게 편했어요. 이제는요? 오키가 도규를 봤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도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대답하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임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씨는 아직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문하려고 카운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재빨리 도규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도규가 눈짓을 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시오. 오키는 급히 일어나 최대한 조용히 뒤쪽 화장실로 갔습니다. 박씨가 고개를 돌리기 직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도규는 혼자 남아 국밥을 먹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자리를 찾다가 도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석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회장님, 도규는 고개를 들며 놀란 척했습니다. 아, 박 임원. 여기 웬일이세요? 점심 먹으러요. 박 씨는 2미터 거리의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많이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박 씨는 도규에게 인사를 하고는 식사가 나오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화장실 안에서 오키는 문틈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됩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에 소문 많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일시 쪽에서 뭔가 조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도규는 태연하게 국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요. 정말요. 윤 여사가 뭔가 파고든다던데. 나랑 무슨 상관이요? 우리는 50년 원수 아니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주문한 국밥이 나오자 박 씨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오키는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 나가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지? 10분이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가 일어섰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먼저 가세요. 박 씨는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도규는 한참을 기다리며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오키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당신은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지만 밥맛은 없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예. 거의 들킬 뻔했어.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장소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키가 작게 웃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서웠어요. 저도요, 여기서. 하지만 당신이 잘 대처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당신도 빨리 숨어줘서 다행이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도규가 오키의 국밥을 받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데워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식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랑 같이 먹으니까. 도규의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식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넷째 날 총회까지 D-4일 오후 2시. 시장 건너편 작은 도서관 2층 열람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신문을 볼 뿐이었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예, 조용하고 좋아요. 두 사람은 총회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증거를 공개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 윤 씨 가문 사람이니까. 아니요, 나란히 서서 같이 해요. 도규가 오키를 봤습니다. 나란히요? 예, 50년 원수가 함께 서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적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무서워요? 아니요. 오키가 웃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랑 같이라서 괜찮아요. 도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이랑 같이라서 괜찮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키는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류를 보려 했지만 글자가 잘 안 보였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갔습니다. 5째 날. 총회까지 D-3일 오후 3시. 시장 골목을 오키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부 건물 근처라 위험했지만 가야 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임원들이었습니다. 최 부회장과 박 임원, 그리고 2명 더, 4명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 쪽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며칠 뒤가 총회래. 뭔가 터뜨릴 것 같아. 오키는 20m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주칠 거리였습니다. 뒤로 돌아서려는데 늦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윤 여사 아닌가? 그때 옆에서 손이 나와 오키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도규였습니다. 옆 골목으로 끌고 가며 빨리 걸었습니다. 뛰다시피 했습니다. 빨리. 작은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떡볶이 집이었고 외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한 칸짜리였습니다. 도규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오키도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요? 빨리. 오키도 들어가자 도규가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좁았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두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이 뒤쫓아 온 것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확실해? 내가 봤어. 분명 윤 여사였어. 발소리가 가게 뒤편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뒤에 뭐 있나? 화장실이요. 떡볶이 가게 사장님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실? 예, 외부 화장실.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왔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좁은 화장실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도규가 오키 앞에 문 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만약 누가 열면 자기가 먼저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키는 그의 뒤에 변기 쪽으로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사용 중인가 봐. 노크해봐. 똑똑똑. 여기 누구 있어요? 오키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규가 굵게 목소리를 낮춰 짧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사용 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발소리가 조금 멀어졌지만 완전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윤 여사 못 봤어? 못 봤는데요. 여기 뒤편엔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지? 저쪽 골목으로 갔을걸요? 가보자. 발소리가 다른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5분, 10분. 조용했습니다. 완전히 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혹시 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안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도규는 문 쪽을 보려고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키도 도규를 봤습니다. 30c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흐릿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오. 도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키도 속삭였습니다. 좁아서 어쩔 수 없어요. 침묵, 가슴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규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있어서요.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사해서. 한참 뒤 도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걸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위험했어요.
예. 거의 들킬 뻔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키가 도규를 봤습니다. 어떻게 저기 계셨어요? 마침 지나가다가 당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임원들도 그래서 구해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요. 오키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도규도 작게 웃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너무 붙어서 미안했습니다. 오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좁았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가까운 게 싫지 않았다는 걸. 6째 날. 총회 전날 밤 D-1일. 총회 전날 밤 두 사람은 너무 위험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예, 당신은? 저도요. 내일. 떨려요. 나도요. 하지만 괜찮소. 같이니까. 도규는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이니까 그 말이 좋았습니다. 오키도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비리도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임시총회. 시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도. 5장. 임시총회. 50년 원수가 손을 잡다. 총회 당일. 오후 2시. 임시총회 당일이었습니다. 시장 중앙홀에 상인 200명이 모였습니다. 동부 100명, 서부 100명이었습니다. 무대 앞줄 왼쪽에는 동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윤재석의 5명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서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한민수의 5명이었습니다. 무대 양옆에는 경비원 2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서 있었습니다. 중립 대표가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동서부 합의안 재검토입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자 발표를 듣겠습니다. 대표가 명단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윤옥희 여사님, 한도규 회장님. 웅성웅성 홀이 술렁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재석과 민수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짐작은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란히. 72세와 74세, 50년 원수였지만 오늘은 함께였습니다. 오키는 손이 떨려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200명이 보고 있으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도규도 긴장해서 목이 마르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홀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키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인 여러분, 저는 동부 윤옥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숨을 들이쉬고는 도규를 잠깐 봤습니다. 도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운영비에 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년 혼자 키워준 어머니가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도규가 이어받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부 한도규입니다. 오키 여사 말씀이 맞습니다. 동부와 서부 임원들이 상인회비를 횡령했습니다. 민수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와 도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석을 보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계속했습니다. 추석 축제, 주차장 공사, 홍보 비용. 장부와 실제 금액이 다릅니다. 차액은 임원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도규가 이어받고는 민수를 봤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도규의 가슴이 찢어졌지만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짜 업체 계약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오키가 재석을 다시 봤습니다. 재석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배신감이었고 분노였으며 고통이었습니다. 오키의 눈물이 흘렀지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하지만 이래야 해. 재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도규도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타올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규는 눈을 감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홀이 크게 술렁거리며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부회장이 벌떡 일어나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진 채로 무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중립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발언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회장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떨렸습니다. 증거라는 게 뭡니까? 서류 몇 장으로 뭘 증명할 수 있어요? 도규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고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 10개의 사진이 떴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부 임원 5명, 서부 임원 5명의 통장입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여러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을 보던 상인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충격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최 부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 임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 부회장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재석은 스크린을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도 스크린을 봤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오키가 아들을 또 보자. 재석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배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키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래야 했어. 도규도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증오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도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키가 상인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 돈입니다. 시장을 살리려고 모은 돈, 우리 미래를 위한 돈입니다. 도규가 이어받았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동부와 서부 임원들에 의해 빼돌려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떡볶이 집 사장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이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울먹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른 상인도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임대료 못 내서 쫓겨나는데 그 돈으로 뭘 한 겁니까? 또 다른 상인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대학 등록금도 못 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거기 있었다고요? 홀이 들끓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울고 분노가 터져나오며 고통이 폭발했습니다. 재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려고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투표 끝날 때까지 자리 지켜주십시오. 재석은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키는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도규도 아들을 봤습니다. 미안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표가 나섰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동부 임원 5명, 서부 임원 5명, 총 10명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전부였습니다. 14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임이 통과되었습니다. 임원 10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분노로 떨었고, 어떤 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새로운 임시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후보를 받겠습니다. 한 상인이 손을 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옥희 여사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상인이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한도규 회장님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게, 뜨겁게. 대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을 공동대표로 추천하시는 겁니까? 예. 찬성. 그래야죠. 상인들이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대표가 오키와 도규를 봤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오키와 도규는 서로를 봤습니다. 50년 원수였지만 이제는 동료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같이 하시겠어요? 도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은 상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200명의 상인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때 도규가 오키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함께 이루어 갑시다. 오키는 그의 손을 보며 주저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 200명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가 더 커지며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 상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50년 원수가 손잡았어. 다른 상인이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네. 오키와 도규는 손을 잡은 채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인들이 몰려와 악수를 청하며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 시장 살려주세요. 함께해요. 한참 뒤 상인들이 흩어지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키와 도규만 무대 옆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도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해냈어요. 오키도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 안에 새 합의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규도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그러고 보니 배고프네요. 국밥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홀을 나섰습니다. 밖은 햇빛이 밝았고 따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고맙습니다. 국밥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석 씨는 괜찮겠지요? 오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이 화났겠죠. 민수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 했다는 걸. 그렇지요, 언젠가는. 국밥집에 도착해서 들어가자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두 분이세요? 예. 구석자리 드릴게요. 두 사람은 앉아 국밥을 시켜서 말없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도규가 물을 따라주자 오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밥을 다 먹고 나와 시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오키는 동부로, 도규는 서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오전 10시. 시장 사무실에서 뵐게요. 합의한 작업 시작하죠. 그럽시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옆에 있어줘서. 도규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웠습니다. 용기를 줘서.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요. 침묵,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키가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일 봐요. 내일 뵙겠습니다.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오키는 동부로, 도규는 서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뒤돌아봤습니다. 동시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손을 작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이 거실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재석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머니가 날 어떻게 만드셨는데?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키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0명 앞에서, 온 시장 사람들 앞에서 제가 횡령범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이잖니.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이라고요? 재석은 비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감옥 가면 돼요? 제 인생 끝나면 돼요? 재석아, 자식 망치실 겁니까? 자식이 중요해요. 정의가 중요해요. 오키는 눈물이 났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 다 중요해.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엄마가 먼저 말했어야죠. 왜 200명 앞에서 그래야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기 싫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가 오키를 차갑게 보고는 뒤돌아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키는 혼자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규한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도 아들과 힘들 것입니다. 도규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비꼬는 투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아버지가 우리 임원들 다 해임시켰잖아요.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민수가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놈이래요.
자기 새끼도 못 감싼 늙은이 아들이래요. 민수야, 제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다른 임원 가족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너희가 잘못했어. 그래요. 잘못했어요. 민수는 웃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가 폭로해요? 가족이잖아요. 도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그랬어. 네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란다. 당당하게요? 이제 저 시장에서 못 살아요. 민수는 방으로 향하며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좀 있게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도규는 거실에 혼자 남아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키였을까? 확인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른 번호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키는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아들이 원망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규도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웠지만 아들이 화났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를 쓰려다 지우고 다시 쓰고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지금은 혼자 버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키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규는 어두운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내일부터 또 싸움입니다. 합의안을 만들고 상인들을 설득하고 서울시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6장. 새로운 합의, 그리고 공개된 마음. 합의서 작성과 동의서 수집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동부 5명, 서부 5명, 총 10명이 각 구역을 나눠 상인들을 만나 서명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200명 동의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서울시청으로 가서 합의서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11일차 오후 4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오키는 시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넘치고 있어요. 침수됐어요. 오키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장 중앙홀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인 30여 명이 모여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물건이 다 젖어요. 배수구가 막혔나 봐요. 오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선 물건부터 옮깁시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도규가 서부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무슨 일이요? 배수구가 막혔어요. 물이 계속 차올라요. 도규가 빠르게 상황을 봤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키 씨, 동부 쪽은 어떻소? 거기도 침수될 거예요. 배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서.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나눠서 움직입시다. 당신은 동부, 나는 서부. 알겠어요. 두 사람은 상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상인들이 돌아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동부와 서부 전체가 침수 위험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오키가 이어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고하게.
물건을 먼저 옮기겠습니다. 1층 상인분들은 물건을 2층으로 빨리 옮겨주세요. 상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규가 계속 지시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배수구 쪽으로 도구를 가져오세요. 삽, 막대기 뭐든지. 오키도 동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동부 상인 여러분, 물건 옮기세요. 2층으로. 30분이 지났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라 무릎까지 왔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서부 쪽에서 도규가 배수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상인 5명이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뚜껑이 안 열려요. 같이 힘을 합칩시다. 6명이 달라붙어 뚜껑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삽으로 파내세요. 상인들이 삽을 넣어 쓰레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너무 깊어요. 도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오키가 걱정됐습니다. 동부 쪽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밧줄 있습니까? 네, 창고에. 가져오세요. 빨리. 동부 쪽에서 오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배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인들이 도우려 했습니다. 여사님, 우리가 할게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젊은 분들만 오세요. 하지만 젊은 상인이 없었습니다. 동부는 대부분 할머니 상인들이었습니다. 오키가 직접 막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2세의 몸으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배수구 안을 찌르고 쑤셨습니다. 손이 저리고 힘들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도규가 서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10분, 20분,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계속했습니다.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제가 할게요. 떡볶이 집 아들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키는 막대를 건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이가 받아서 계속 찔렀습니다. 드디어 뚫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진다. 물이 빠져요. 동부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오키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서부 쪽에서 도규도 밧줄을 이용해 뚫고 있었습니다. 밧줄 끝에 쇠갈고리를 묶어 배수구 안으로 내렸습니다. 막힌 쓰레기를 걸어서 끌어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힘들었습니다. 74세의 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키가 동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도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잡아당기자 큰 비닐 뭉치가 나왔습니다. 더 있어요. 계속. 다시 밧줄을 내렸습니다. 도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피가 나며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더 지나자 드디어 완전히 뚫렸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물이 빠져요. 서부 상인들도 환호했습니다. 도규는 배수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오키가 걱정됐습니다. 동부는 괜찮을까? 그녀는 무사할까? 오후 6시 물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중앙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흙투성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서로를 보자 안도했습니다. 도규는 오키가 무사한 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당신은요? 오키도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오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규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크고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두 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할머니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닦으세요. 오키가 받아 얼굴을 닦았고 도규도 닦았습니다. 오키가 도규의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괜찮지 않아요. 오키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도규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도규는 그녀를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도 차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냈습니다. 오키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도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키를 봤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동부랑 서부 둘 다 지휘해야 했으니까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게. 오키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피로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이제 팀이라는 걸,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걸. 12일에서 21일차 서울시 검토기간. 오키와 도규는 매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시장 사무실에서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침수 사건 이후 상인들의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말없이 걸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함께라서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규가 가끔 오키를 봤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답변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도 언젠가는 화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7장 새로운 시작. 21일차 서울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키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200억 지원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오키는 전화를 끊고 도규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눈물이 났습니다. 됐어요. 승인됐어요. 도규의 눈도 젖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웃으며 상인들을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가 울리며 상인들은 너무 기쁘고 안도해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재개장. 시장이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지붕, 깨끗한 바닥, LED 조명, 넓은 주차장, 모든 것이 새 것 같았습니다. 재개장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둘째 날은 더 많았습니다. 셋째 날 주차장이 모자랐습니다. 일주일 후 전통시장 재생 성공 사례라며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달 후 SNS에서 난리였습니다.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시장. 사진 찍기 좋은 전통시장. 관광객들이 오고 외국인들도 왔습니다. 수입이 3배 이상 늘며 상인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게를 확장하는 상인들도 생겼고 자식들을 불러들이는 상인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시장이 돈이 돼. 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시장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자들도 함께 왔고 카메라가 돌았습니다. 이 시장을 살린 분들이 누구십니까? 서울시 담당자가 오키와 도규를 가리켰습니다. 이 두 분입니다. 윤오키 여사님, 한도규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부와 서부가 함께했습니다. 50년 싸웠지만 이제는 하나입니다. 오키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상인 여러분이 다 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서울시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날 저녁 뉴스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50년 원수, 시장을 살리다. 상인들이 TV를 보고는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재석은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인터뷰하는 모습,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석은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했을 거야. 50년 갈등을 끝낸 것, 200명 상인을 하나로 모은 것, 서울시를 설득한 것, 자신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시네요. 재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게. 저런 분이 우리 시어머니라니. 자랑스러워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도 뉴스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자신이라면 어땠을까? 비리를 폭로할 수 있었을까? 아들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도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뉴스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도규는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청회 때 미안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규는 한참을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중앙홀에 상인 20명이 모여 저녁 모임을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떡볶이, 튀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한 할머니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오키 여사님이랑 도규 회장님. 다른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딱 봐도 잘 어울리시는데 매일 같이 다니시잖아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떡볶이 집 사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가 좀 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나이 드셨는데 뭘 망설이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죠. 상인들이 웃고 즐거워하며 의기투합했습니다. 다음 날 오키와 도규가 시장을 걸었습니다. 떡볶이집 사장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여사님, 회장님,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모이는데 두 분도 오세요. 무슨 모임이에요?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꼭 오세요. 저녁 한정식 집에 상인 30명이 모였습니다. 오키와 도규도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상인들이 둘을 나란히 앉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회장님은 여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오키는 당황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우리 다 알아요. 두 분이 서로 좋아하시는 거. 과일 가게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눈빛만 봐도 알죠. 오키와 도규는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떡볶이집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부끄러워하세요. 그냥 사귀세요. 맞아요. 우리가 다 응원해요. 다른 상인들도 박수쳤습니다. 사귀세요. 보기 좋아요. 오키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규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한 할아버지 상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사세요. 할머니 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두 분 같이 계시면 딱 보기 좋아요. 우리가 다 축복해요. 상인들이 진심으로 다시 박수쳤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행복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오키와 도규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상인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요? 오키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남은 시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키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남은 시간 혼자 있기엔 아까운 것 같아요. 도규가 오키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키도 도규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도규가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키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오키와 도규는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재석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 처음 봐. 민수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지며 젊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고맙다. 도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래, 고맙다. 3주일 후, 동부와 서부 상인들이 50명 넘게 중앙홀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할아버지 상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50년 갈등을 뭔가 상징적으로 끝내는 게 어떨까요?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떡볶이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죠? 중앙홀 입구에 기념비를 세웁시다. 동서부 화합의 벽이라고. 오, 좋네요. 과일 가게 주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하나 더 제안할게요. 벽에 우리 200명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동부 100명, 서부 100명. 와, 그거 좋다. 그리고 맨 위에는 오키 여사님이랑 도규 회장님 이름을 넣고요. 박수가 터지며 환호했습니다.
1개월 후 동서부 화합의 벽 제막식 날이었습니다. 중앙홀 입구에 큰 대리석 벽이 세워졌습니다. 상인 200명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부 100명, 서부 100명. 맨 위에는 금빛 글씨로 윤옥희, 한도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50년 갈등을 끝내고 200명을 하나로 모은 두 사람에게 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상인 200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기자들도 왔습니다. 오키와 도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 둘, 셋. 천이 내려가자 대리석 벽이 드러났습니다. 박수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오키는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규도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할머니 상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부도 서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입니다. 상인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동부 상인과 서부 상인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로 끝이었습니다. 오키와 도규는 뒤에 서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예, 우리가요. 제막식이 끝나고 상인들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앙홀에 큰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음식을 가득 차렸습니다. 떡볶이, 튀김, 과일, 김밥, 순대, 국밥, 동부와 서부의 모든 음식이었습니다. 20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동부, 서부 섞여서 웃으며 이야기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떡볶이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담겼습니다. 오늘 건배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키 여사님, 도규 회장님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오키와 도규도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할아버지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 다른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다. 두 분 언제 결혼하세요? 오키와 도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 그건 상인들이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우리가 다 축복합니다. 꼭 행복하세요. 오키와 도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 해질녘이었습니다. 오키와 도규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LED 조명, 깨끗한 간판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 우리가 해냈어요. 도규가 계속했습니다. 시장도 살렸고 동부랑 서부도 화합했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오키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맞아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충분했습니다. 72세와 74세, 50년 원수, 이제는 함께 걷는 사람. 72세와 74세의 원수 집안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원수 집안들이 시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남은 시간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